나쁜 마음이라고는 품을 줄 모르는 정직하고 착한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나서는데 조금이라도 망설일 사람은 독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마리는 더더욱 망설이지 않았는데 자신이 호두까기 인형의 보답을 받아들일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호두까기 인형이 아주 멋지고 근사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드로셀마이어 씨, 기꺼이 당신을 따라 나서겠어요. 하지만 너무 멀거나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나는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좀 험하긴 해도 가장 짧은 길을 골랐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대답했다. 호두까기 인형이 앞장서서 걸어가자 마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은 복도에 있는 커다랗고 오래된 옷장 앞에 멈춰섰다. 늘 닫혀있던 옷장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마리는 깜짝 놀랐다. 맨 앞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여행용 여우 털가죽 외투가 똑똑히 보였다. 호두까기 인형은 옷장 가장자리와 앞으로 튀어나온 장식물들을 딛고 아주 능숙하게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여우 털가죽 외투 뒷부분에 달린 큼지막한 술에 손이 닿을 정도가 되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그 술을 힘껏 잡아당기자 눈 깜짝할 사이에 외투 소매 속에서 계단 하나가 내려왔다. 히말라야 삼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단이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소리쳤다. 고귀한 아가씨, 이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시키는 대로 했다. 소매를 지나 옷깃 부분을 빠져나오자 눈부시게 밝은 빛이 마리를 비추었다. 마리는 순식간에 향기로운 초원에 서 있게 되었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여기저기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얼음사탕 초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저 문을 통해 나갈 것입니다. 마리가 고개를 들자 바로 몇 발짝 앞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색과 갈색과 건포도색이 뒤섞인 대리석 문 같아 보였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문 전체가 설탕을 입혀 구운 아몬드와 건포도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가 막 지나온 그 문은 호두까기 인형도 자신 있게 말했듯이 아몬드 건포도 문으로 불렸다. 하지만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례하게도 대학생들 간식거리 문이라고 불렀다. 메가당으로 만든 듯한 불쑥 튀어나온 발코니 위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원숭이 6마리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터키 군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마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흠뻑 취해 알록달록한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리석처럼 보이는 바닥은 초콜릿, 호두, 아몬드 따위를 빻은 뒤 녹인 설탕과 섞어서 굳혀 만든 길이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 길 양쪽에 펼쳐진 작고 아름다운 숲에서 달콤하기 그지없는 향기가 흘러나와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를 감쌌다. 무성한 푸른 나뭇잎 사이로 밝고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금빛과 은빛 열매들이 알록달록한 줄기에 매달려 반짝이는 모습이며 나무줄기와 가지가 리본과 꽃다발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보였다. 마치 기쁨에 차이는 신랑과 신부, 또 그들을 축하해 주러 온 손님들의 모습 같았다. 오렌지 향기가 부드럽고 약한 바람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나뭇가지와 이파리 사이로 쏴쏴하고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얇은 금속으로 된 장식물들이 찰랑거리며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기뻐서 환호하며 연주하는 음악 소리 같았다.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도 춤을 추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듯 그 음악 소리에 맞춰 통통 튀어올랐다. 감동한 마리가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고귀한 아가씨,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숲속에 와 있답니다. 마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도 될까요? 여긴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호두까기 인형이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자 양치기 소년과 소녀들, 남자와 여자 사냥꾼들이 금세 모여들었다. 다들 얼마나 하얗고 보들보들한지 설탕으로만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마리는 숲속을 이리저리 거니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양치기들과 사냥꾼들은 순금으로 된 아주 예쁜 의자를 가져오더니 감초로 만든 하얀 방석을 그 위에 얹고 마리에게 공손히 앉기를 권했다. 마리가 의자에 앉자마자 양치기 소년들과 소녀들은 귀엽게 발레를 추기 시작했고 사냥꾼들은 옆에서 듣기 좋게 뿔라파를 불었다. 그런 다음 모두들 숲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경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 부디 춤이 너무 형편없었던 것을 용서하세요. 모두 꼭두각시 발레단 무용수들인데 늘 같은 동작만 되풀이하며 춤을 춘답니다. 또 사냥꾼들이 그토록 힘없는 소리로 뿔라파를 불어낸 것도 다 이유가 있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탕 바구니가 걸려있기는 한데 손이 닿기에는 좀 높았거든요. 차라리 좀 더 산책이나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아주 근사했는걸요. 마음에 꼭 들었어요. 마리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걸어가는 호두까기 인형을 뒤따라갔다.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속삭이듯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걸었는데 온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향기로운 냄새는 그 시냇물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것 같았다. 이건 오렌지 시냇물이랍니다. 마리가 궁금해하자 호두까기 인형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달콤한 향기를 빼면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서는 레모네이드 강에 비할 게 못 되지요. 레모네이드 강은 아몬드 우유 호수로 들어간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 마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폭이 넓은 레모네이드 강을 볼 수 있었다. 레모네이드 강은 초록색 석류석처럼 밝게 빛나는 덤불 사이로 황갈색 물결을 일으키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신선한 힘이 물결에서 전해지는 게 느껴졌다.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짙은 노란색 강이 아주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강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향기가 풍겼다. 강가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통통한 물고기를 낚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있었다. 마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고기는 끝이 뾰족하고 길쭉한 개암 같아 보였다. 거기서 좀 떨어진 강가에 아주 아담해 보이는 마을이 있었다. 집이며 교회, 목사관과 헛간까지 아주 모두 짙은 갈색이었고 그 위에는 황금빛 지붕이 멋지게 얹혀 있었다. 레몬젤리와 아몬드를 붙여놓기라도 한 것처럼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벽도 종종 눈에 띄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렙쿠헨 마을이랍니다. 꿀이 흐르는 강가에 있는 마을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하지만 다들 치통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는 들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는 작은 도시를 발견했다. 아니 훤히 비쳐 보이는 알록달록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였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호두까기 인형은 곧장 이 도시를 향해 걸어갔다. 흥겹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귀엽게 생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그들은 장터에 멈춰 서 있는 짐을 잔뜩 실은 수레들을 조사한 뒤 짐을 부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짐 속에서 꺼낸 것은 색색으로 물들인 종이와 네모난 초콜릿 같았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우리는 사탕마을에 와 있답니다. 종이나라와 초콜릿나라 왕이 보낸 물건이 지금 막 도착했어요. 얼마 전 사탕으로 지어진 집들이 모기 제독이 이끄는 군대에게 심하게 위협당했답니다. 그래서 종이나라에서 보내준 선물로 집들을 뒤덮고 초콜릿 왕이 보내준 두터운 초콜릿 조각으로 보루를 쌓으려는 것이지요. 경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 인형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 둘러볼 수는 없어요. 이제 수도로 갑시다. 인형나라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호두까기 인형은 서둘러 앞장섰고 마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안 있어 그윽한 장미꽃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사방이 온통 은은한 장밋빛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마리는 장밋빛으로 붉게 빛나는 물에 반사된 빛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장밋빛 잔물결이 샤르르 찰싹 감미로운 음악 같은 물소리를 내면서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 앞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커다란 호수처럼 점점 넓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물 위로 황금 목걸이를 두른 우아한 은백색 백조들이 헤엄쳐 다녔다. 백조들은 저마다 고운 목소리를 뽐내며 무척이나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들은 그 노랫소리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듯 장밋빛 물 밖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다. 마리가 감격해서 소리쳤다. 아, 이건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언젠가 나에게 만들어주신다고 한 연못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백조들을 예뻐하며 안아줄 소녀는 바로 나예요. 호두까기 인형은 그 말을 듣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삼촌도 이런 호수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경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라면 또 몰라도. 이 얘긴 이쯤에서 그만 접어두기로 하고 어서 장미 호수를 건너 수도로 갑시다.